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야, 저희가 지난번에 진짜 중요한 걸 한번 배웠습니다. 불 날 때 내가 호텔에 묵었다, 혹은 아파트에서 불났다, 아파트에 불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지. 와, 그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삶의 지혜지. 삶의 지혜가 아니고 그 KBS에서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KBS에서 하면 몇 명 안 봐요, 요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네. 된다. 그래요? 그때 배웠죠? 네. 밖에서 불이 났어. 네, 일단은 문을 열어본다. 문 열어봐. 연기가 없어. 공기가 맑아. 그럼 일단 도망가. 뛰쳐나가서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 네. 근데 뭔가 약간 모기향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바로 문을 닫는다. 닫아. 그리고 창문 있는 곳으로 나가서 코만 내놓고 이러고 버티는.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관이 구출하러 온다. 네. 그리고 문틈을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막아주면 좋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위험했을 때는 결국 뭐 왕관기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왕관기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오늘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교수님 우리가 호텔에서 묵었다가 좀 화재가 나면 저는 그냥 완강기 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아니야. 극구 아니야, 그건 정말 최후에 써야 돼. 절대 그거 타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아직도 왜 그러시지 굳이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완강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사회 전체가 야 이게 에어매트가 위험하니까 이제 왕관기를 타야 되겠구나. 왕관기를 좀 한번 잘 제대로 알아보자. 네. 또 열심히 교육도 시켜야지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사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재난을 겪거나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힌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를 더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왕관기라고 하는 사용법 있으니까 정말 부득이한테 꼭 타야 된다면 잘 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좋은데요. 다만 문제는 사실 왕관기를 또 타는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런 지지대가 또 헐렁헐렁하거나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하나마도 잘 안 맞으면 다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왕관기 뭐 타는 요령 오늘도 뭐 같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전제는 왕관기가 제대로 설치되고 또 왕관기의 지지대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가 돼서 언제든 탈 수 있게끔 잘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내가 또 잘 탈 수 있게끔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낯선 곳에 갔을 때 왕관기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왕관기를 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왕관기. 이게 하여튼 왕관기라는 게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 줄 타고 맞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데 좀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니까 완강, 강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완이라는 게 하강할 때 슬로우. 예, 맞습니다. 천천히 내려간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슬로우 다운.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레펠이라고 그래서 네. 줄을 타고 그냥 벽을 한 두 번, 세 번 점프로 뻥뻥하면서 그렇죠. 내려오면 벌써 이제 지상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줄타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고도로 훈련되신 분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줄을 타고 내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화재 시에 모르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커튼을 묶어서 혹은 또 줄을 매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익숙치 않고 또 놓치면 그렇지. 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래도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위험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왕관기는 사실은 우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지만 줄을 우리가 꽉 붙잡고 이걸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줄을 매서 몸에 벨트 이제 고정 고리를 이제 벨트를 채우면 사실 손을 놔도 사실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대신에 자유낙하를 하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속도를,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 안에 속도 조절기라고 하는 조속기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속도도 얼만큼 빨리 또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1초당 최소 16cm에서 한 1.5m까지
요 정도 사이 속도로 1초에 움직이는 1초에. 내려오는 속도가 천천히 예, 움직이네요. 그래서 내려가네. 평균적으로는 1초에 한 1m 정도 내려가는 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섭겠어요. 너무 오래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초에 1m면 네. 어떤 정도 속도냐면 우리가 재난 상황 시에 사람들이 걸어서 대피를 하는 때도 속도를 대략 1초에 1m 정도 전진하는 걸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걸음으로 걸음으로 전진하는 가는 속도가 정도? 내려오는 그렇지. 속도로 대략 비슷하게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너는 빨리 같습니다. 내려오고 싶으면 뛰어내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뭐 오늘 왕관- 왕관기를 또 직접 가지고 가져오셨습니까?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가져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 뭐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소방이나 이런 방재 쪽에 관련되신 예. 분들인데도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들고 왔나?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수님 이거 위험하니까 아예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예. 이제 말씀들을 하시지만 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소방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흔하게 챙겨 보시진 않습니다. 당연히 있겠거니 하시고 뭐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 보시긴 합니다만 예. 그런 분도 있어서 이게 지금 왕관기 함인데요. 네. 대부분 뭐 형태는 이렇게 사각의 형태도 있고 약간 뭐 둥근 형태도 있고 예. 이 함 자체는 뭐 모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함 안에 구성품들이 세트가 다 들어가 돼 있는 있죠. 거예요? 다 이 안에 함이 있어서 예. 구성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왕관기 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요령들을 습득해 놓으시면 가장 좋지만 예.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왕관기 앞에 보시면 네. 왕관기의 사용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너무 긴장해서 잘 모르시거나 예. 아니면 왕관기를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시면 왕관기 함에 앞쪽에 보시면 간단한 그림과 왕관기에 대한 사용법이 써 사용 있어요. 방법 순서가 써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제세동기라고 하는 이제 심장 중독기 그냥 그 키트 같은 데도 탕 하는 거. 예, 그 표면에 그 이제 함 안에도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예.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그렇죠. 이렇게 열어요. 자 이렇게 함을 여시면 어. 이 안에 이제 몇 가지의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의 구성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후크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오. 이 왕관기를 건물에 이제 고정된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하. 지지대라든지 벽에 고정되어 있는 고리 같은 데가 있어요. 어딘가에. 예, 어디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창가 쪽에 있겠죠. 예. 그 창가 쪽에 이 후크를 걸고 네. 아. 여기에 이 후크에 뭘 거냐? 이 저게 쇠붙이를 듭니다. 그 저게 왕관기. 이게 왕관기의 부품인 아까 속도를 조속기, 느리게 속도 조절기 하는. 아. 맞습니다. 이 속도 조절기를 일단 겁니다. 아. 얘를 그래서 뭐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후크를 거는 걸어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지대 부분에 같이 걸어서 아. 얘를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거죠. 잠그면. 예, 잠그면 잠그면. 얘가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저게 지지대가 없으면 어딘가에다 튼튼한 데다 고정시키면 되는 거죠? 예, 튼튼한 데가 있는데 사실은 튼튼한 데를 하더라도 이 후크에 이제 걸릴 수 있게끔 그래도 그렇죠. 또 충분히 이 안 빠지 얘가 버텨주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확인해보고.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지대가 있거나 또 이걸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도 사실 충분히 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 또 오랫동안 고정돼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느슨해지거나 또 이를테면 지지대 같은 경우는 훌륭하다. 덜렁덜렁 너트가 어. 빠져서 덜렁덜렁하거나 어허. 혹은 또 여기가 녹이 슬어가지고 또 이제 부식이 돼서 또 일부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좀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타시기 전에 반드시 지지대 고정대들이 안전한지를 예, 정확하게 잘 고정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줄을 타고 내려가는 중에 이 줄이 한마디로 빠지면서 그냥 떨어지게 오. 되는 오.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기가 달려 있고 예.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로프와 그 다음에 와. 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는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쪽 끝에 이 로프의 한쪽 끝은 이런 벨트가 돼 있거든요. 예. 어. 이 벨트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내 몸을 고정해주는 예. 한마디로 줄을 묶는 것처럼. 예. 근데 이걸 줄을 묶고 하면 매듭도 잘 못하고 하니까 어. 이거를 몸속에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충분히 이제 벌리신 되게 다음에 잘돼 있네요. 그래도 예, 나 제가 저는 이렇게- 줄만 있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아 저렇게? 예. 아 팔 사이로. 오. 예. 네.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끼시게 되죠. 예. 이렇게. 이렇게 아. 겨드랑이 쪽에 끼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줄을 타고 매서 내려오면 얘가 겨드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아. 여기는 따로 묶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여지게 됩니다. 저절로. 네, 그래서 그러네. 몸만 정확하게 들어가서 충분히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이 상태로 중간에 제가- 만세 부르지만 않으면 예, 계속 그래서 요것만 잡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런 상태에서 다만 내려오실 때는 팔을 이렇게 벌리시면
이게 쑥 위쪽에서 빠지겠네. 빠질 수도 그렇지. 있고 만세버리면 안 돼. 팔을 옆으로 또 이렇게 벌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벌리시게 되면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벽 쪽에 이제 자꾸 몸이 부딪히게 돼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팔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어깨 너비로 벌려서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해서 벽을 짚는다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자세. 얘를 이렇게 끼고. 이런 자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끼워진 상태에서 이런 예. 자세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탈 준비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 뭉치를 창밖으로 이제 던지시면 되죠. 쟤를 먼저 던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걸려 있고 예. 한쪽은 내가 반대쪽은 얘가. 그래서 얘를 딱 던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줄이 이제 풀리면서 떨어지겠죠. 예, 바닥까지 닿겠죠. 어. 그러면 이게 도르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쪽은 내가 있고 이 줄 반대쪽은 반대쪽에 도르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 줄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내려가면 해서 내려갑니다. 두 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이렇게 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걸 늘어뜨린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창가로 가죠. 예. 창가로 가서 여기 줄을 이렇게 잘 잡고 창가 쪽에 가셔서 창틀에 올라가셔서 이건 뭐 창틀이 좀 높으면 올라가시기 좀 어려우면 의자 같은 걸 놓고 올라가셔서 창틀에 잘 이제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무섭겠다. 바깥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벽 쪽을 보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벽 쪽을 보고 이제 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벽이 내 눈앞에 있도록 네, 그쵸. 벽을 이렇게 벽 짚고 쪽을. 내려가시도록.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엉덩이부터 밖으로 빼는 거예요? 네, 내려올 때는 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창틀에서 내려오는 자세는 사실 이게 좀 불안정하죠, 그죠? 예. 안정적으로 내려오긴 뭐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창틀에서 이제 걸터 앉으셔서 아. 살짝 돌으시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면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손은 이제 벽 쪽을 짚으셔도 되니까 얘가 충분히 이제 몸을 떨어질 때 무서울 것 지지해주면서. 같은데 딱 떨어지면 훅 이렇게는 안 떨어지고 천천히 그래도 예, 내려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한 1m 정도 내려가니까 네.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스무스하게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건 이제는 나는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들 때 만세를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제 내려오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줄의 반대쪽에는 이러한 장비가 또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 이 끝에 이 장비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럼 다른 사람이 네, 타고 그러면 내려올 이제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타고 내려오면 제가 묶고 있던 게 다시 올라가겠죠. 아. 지금 저기에도 달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줄이 다 풀리면 끝에, 이 안쪽에 끝에 있네, 안쪽에 끝에. 노란 게. 벨트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잘 내려오면 살았다고 그러고 계속 계시면 안 되고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빨리 올려줘야지. 벗고 어. 빨리 벗으셔야 그 다음 사람이 타고 내려오겠죠. 내려오지. 아, 그러네. 빨리 벗어서 놓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타고 이제 또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이제 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저거를 밖으로 안 던지고 네. 그냥 이것만 하고 뛰어내리면 네. 큰일이네요, 어떻게 되는 그럼. 겁니까? 뛰어내리면 이것만 뛰어내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롱대롱 네, 매달리고. 대롱대롱. 그렇죠. 잘 안 풀리니까 안 풀어지면서 잘 안 내려갈 수 있는 야, 그런 저거 상황이죠. 내려야 되는 건 몰랐네. 그래 난 상식적으로 네, 저건 이거를 그냥 이제- 호텔방 안에서 지가 알아서 풀리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나만 내려가는 줄 네, 알았는데 이건 창밖으로 그냥 과감하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저걸 먼저 던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과거의 왕관기 같은 경우는 예. 간이 왕관기라고 그래서 한 사람밖에 못 탔었어요. 이런 도르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뭉치를 던질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예, 그냥 이제 줄이 있어서 자기가 내려가고 속도만 그렇죠. 그런 조절해주면 거였는데 되니까 다시 지금- 올라올 구조가 필요 없으니까. 예. 근데 요즘에 나오는 왕관기들은 한 사람 말고도 또 그 다음 사람들도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원히 왔다 갔다 예, 하면서 계속 영원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계속 거예요? 탈 수 있죠. 계속 탈 수 있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속 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걸 타느라고 기다리는 동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왕관기를 타는데 내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만약 혹시라도 다른 쪽에 왕관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타실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나으실 수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왕관기 타는 방법은 알겠고 그 흔들리진 않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왕관기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 기계가 좀 이거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까? 뭐 저기 저- 오래된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보이스님이 음.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 뭐라고? 층별로 완강기 길이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하겠네. 떨어뜨리면 네. 충분히 깁니까? 예, 그게 일- 땅에 닿아야 될 한 거 아니야. 3층에서는 뭐 한
15m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0층에서는 150m짜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왕관기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왕관기를 설치하는 이 대상들, 그러니까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대상도 말씀하신 대로 30층, 40층, 뭐 100층 이런 데들은 이 기구를 못 쓰죠. 그렇게 왜요? 많은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부피도 너무 많고 또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층수는 3층 이상, 10층 이하에만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11층부터는 왕관기 11층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층부터는 왜 어떻게요? 없냐라고 하면 이제 11층부터 왜 없냐면 사실 우리가 피난용 승강기, 뭐 피난용 승강기는 30층 이상이지만 비상용 승강기라고 하는 소방관들이 쓸 수 있는 방호된 이런 이제 이 엘리베이터 예. 이런 것들도 사실 11층 이상부터는 적용이 되고 또 계단 중에서도 방호된 계단이 뭐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더 강화된 안전한 이런 이제 이 계단 같은 것들을 설치 의무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높은 곳은 이런 걸로는 대피하는 게 사실 마땅하지 않다. 위험하다. 다른 시설로 그걸 커버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애매한 높지 않지만 사실 바깥으로 좀 대피가 가능한 더 예. 높아지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층, 20층 이런 데는 없고요. 10층 정도까지만 10층까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왕관기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높이가 달라야 돼. 길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3층 정도면 한 10m 정도 길이면 3층 정도를 커버하겠죠. 예. 다만 이제 15층 뭐 5층이라면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왕관기의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각 층별로도 사실은 이런 왕관기에 대한 어떤 이제 높이에 맞는 이 왕관기들이 설치가 돼야죠. 다 똑같은 걸 설치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5년 전쯤에 그 당시에 이제 모텔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사망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 공중파 기자님이 저한테 한번 모텔에 몰래 가서 우리가 이 안에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립 취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섭외를 해서 그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가서 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말씀 안 해주는 거죠. 누가 내 건물에 문제 있는 거를 와서 네. 기자들 보러 와서 찍으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기자님이랑 손 붙잡고 투숙객으로 네. 그것도 아침 10시에 남자 둘이서 모텔에 이제 투숙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예. 결국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미 그 5년 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도 들어간 이 객실이 7층이었는데 예. 거기도 7층이면 사실은 7층용 그러니까 못해도 한 20m에서 25m 이상은 되는 이 왕관기가 설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3층용 10m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다른 층도 가서 보니까 다 10m짜리.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가다가 뿅 내려오다가 대롱대롱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왕관기 타실 때 지지대가 잘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지만, 예. 야 내가 있는 층의 높이에 맞는 왕관기인지 미터 여기에 이제 몇 층용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혹시나 몰라서 좀 세상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아직 뭐 어저께 오늘 뭐 윤건영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도 뭐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왕관기들이 이런 높이에 안 맞는 왕관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아 여기가 점검을 할 때 아 참 세상에. 점검을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왕관기가 있나 없나만 봤지 이게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왕관기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긴 거를 하면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 근데 제가 가격 차이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는 만원 않거든요. 정도. 뭐 엄청나게 살 두 때- 배, 세 배 이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기 때 때문에 배려하지 않고 사실 그냥-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고야.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놓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도 좀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부천 호텔 같은 데서 만약에 예. 누군가가 왕관기를 쓰려고 생각을 해서 쓴다고 했더라도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크기만 보고 돌돌 말려 있으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휙 던져봐요. 네. 그 땅에 안 닿고 대롱대롱이야. 그러면 다 타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다가 예를 들면 뭐 한 2층 정도까지 내려와서 한 층 정도 살짝 펄짝 뛰어내릴 정도라면 뭐 그나마라도 할 수 어떻게라도 없이는 해볼 텐데. 뭐 3층, 4층 이 정도의 중간에 걸쳐 있다. 이건 뭐 사실 매달려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보셔야 돼서 왕관기 타실 때 본인 층수 그래서 이 함의 규격 높이 이런 것들이 맞는지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고 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확인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소방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 이 점검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점검 예. 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비싸게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설계에 여러 가지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설들을 정말 어렵게 또 굉장히 네.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유지관리, 즉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타는 방법을 알아도 이걸 타는 게 안전할지 또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도 불이 나도 얘가 될지 터질까 안 안 될지. 터질까 이런 그렇지. 것들을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달려 있어서 이런 것도 있으면 아 불이 나면 제가 터지겠구나. 당연히 믿고 이런 것들을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있어도 안 터질까봐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 혹은 또 소방관들도 이거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안 터질 거에 대비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뭐 하라는 그게 거죠. 그게 엄청 황당하고 저니까 그러니까- 소방 알람, 화재 알람 있어도 알람도 꺼놓는다면서요. 그 점검을요. 예. 소방관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소방서의 직원이 예. 아닙니다. 소방시설, 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소방대상물들은 점검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작동 기능 점검, 또 건물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종합 정밀 점검.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 큰 건물도 이제 두 번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소방관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죠. 또 예, 소방관들이 또 점검을 하는 전문성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방 자체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점검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점검 업체들이 가서 점검을 꼼꼼하게 잘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 문제 있으니까 고치세요라고 리포트, 보고서도 쓰고 고치게끔 해서 그 고친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건물주가 소방시설 업체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건 그럼 다 민영 업체들이에요? 예, 그냥? 맞습니다. 민간 그, 업체들? 그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죠. 민간 업체들이죠. 어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 되냐면 내가 건물주인데 예. 내가 내 건물 점검할 사람 돈 주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이제 건물주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예를 들면 건강 검진을 받는다라고 예. 하면 정말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좀 꼼꼼히 잘 봐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건물주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안 그러신 분들은 내 건물에 그냥 있는 대로 쓰게 뭐 특별히 뭐 지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점검했다고만 체크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아직도 있단 말이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검 부실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부천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점검 부실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화재가 난 방에서 연기가 복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면 예.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연기가 복도에 꽉 찰 때까지도 사실 사람들의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안 울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울렸는데 그럼 이 안 울린 게 호텔에서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꺼놨는지 아니면 그거에 작동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점검이 잘 돼서 잘 작동되는 상태에서 꺼놓은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부분들이 아예 그냥 고장이나 작동이 안 된 점검 자체가 안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점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그거는 그 굉장히 내가 돈을 주고 점검 받는데 당연히 지적 사항이 잘 안 안 나오죠. 나오지. 그거 예를 들면 점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점검 받을 때가 되면 소방서나 혹은 지자체에서 점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무조건 가게 보내는 거다. 그리고 나서 돈은 소방서에 내야지. 돈은 별도로 고지서를 보내든가 아니면 요즘 잘하는 방식으로 뭐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뭐 받든지. 받던가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런 왜 게 각자 점검 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게 그런 약간 이제 공영제 같은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하는 랜덤하게만 보내면 되잖아요. 예. 민영화하는 건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내가 검사 받을 거를 내가 결정하면 그냥 값싸고 대충 해주는 데를 고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계속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이상하다. 부분을 사실 쉽게 개선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도 점검을 위탁하는 체계가 이미 수십 년간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부분들 제대로 획기적으로 바꾼다. 이건 사실
그 전에도 많이 해보고자 노력은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 전에 왜 랜덤하게도 해봤었어요? 아니죠. 랜덤하게는 아직은 못했죠. 그걸 왜 안 해보고 해봤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지금의 점검 체계를 이제 바꾸는 부분들이 예. 지금 현재도 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점검 업체라든지 점검자 또 건물주나 관계인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거를 한마디로 완전 그냥 싹 뒤집듯이 아이고야. 이렇게 하기는 교수님,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건물은 그대로 있고 어. 점검하는 업체도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거를 건물주가 업체를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이 안에서 랜덤하게 한번 섞어주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되는 것 건데 같은데. 그게 무슨 이쪽이 복잡하고 이쪽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점검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의 운영되는 테두리 안에서 예.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있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점검 보고서를 아까 다 소방서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점검 보고서들이 제출된 대상들을 가지고 1년에 이제 한 번씩 랜덤하게 다른 이 시도에서 상대방 시도를 이제 서로 교차해서 점검이 샘플링을 해서 잘 됐는지.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를 맞춰보는 이런 샘플링을 해서 암행어사처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예. 것들도 전체 표본의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제 그런 이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샘플링해서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일부 좀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실 점검이 나오면 네. 점검한 업체가 무슨 점검 페널티를 업체한테, 받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물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아예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점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부실하게 점검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예. 그 점검 업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점검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요.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점검한 시점과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난 시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저희가 점검할 땐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구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 점검 부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재 원인이 됐을 때 이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않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야, 그거 진짜 애매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검 나갈 때 그럼 예. 내가 주인이 건물주가 점검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네. 심지어 며칠 날 점검하러 오겠습니다. 그것까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네. 그리고 뭐 잘 되네요 하고 예. 사실 점검하는 업체는 뭐 저희가 언제 점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건물주가 우리 점검 받으러 오니까 우리 거 잘 관리하지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점검 업체들이 와서 점검하고 리포트 쓰면 그 중에서 뭐 약간의 뭐 이렇게 그 심각한 거 아닌 것들은 뭐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면 되고 뭐 그 위에 심각한 것들은 네. 정말 엄격한 관리자가 예. 점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이런 부분을 관찰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치명적으로 또 이제 돈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이제 고쳐져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안 해요. 건물주한테 100이면 100 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고서에 써서 다 고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점검 업체들은 아이.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이고야.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재 경보기도 안 울리고 뭐가 꺼놓고 스프링클러도 안 되고 그래도 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점검 업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들도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더 좋아지거나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교수님이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꿀 방법이 진짜로 방법은 관할 소방서가 예 랜덤하게 그 점검 업체를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소방서한테 맡기면 소방서도 일이 많으니까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일이야 왜 많아요? 그거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관들이 나가서 또 소방 점검 업체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밀감 몰아주고 지금 LH가 그러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점검 대상들이 예. 어떤 거는 굉장히 작아서 비용이 적은 거, 예. 또 어떤 것들은 물건이 되게 커가지고 비용이 금액이 큰 거. 크고.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돌린다 그러면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야 나는 큰 물건 배정 받아서 점검 비용 많이 받고 많고, 적게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을 그럼 규모가 되는
업체들만 네. 큰 대상물들을 점검한다. 이것도 사실 야 그러면 우리는 점검을 꼼꼼히 잘해도 예.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못 한다고?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점검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작동 기능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 작동 기능 점검만 하는 경우는 예. 관계인이라고 해서 건물주, 건물의 관리자 이런 분들이 점검하는 교육만 받으시면 본인 건물을 본인이 점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규정이요? 네, 난리- 소규모 난리 건물들은. 났구나. 네, 소규모 건물들은 그러다 야. 보니까 이 점검인들이 뭐 이런 것들 별도의 비용을 안 내고 내가 장비 빌려서 내가 교육받아서 점검을 할 수는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소방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 너는 네가 알아서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진짜 해라라는 부분들로 엉망인 보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다른데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검사 이런 기준들로 보면 야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나보러 들여다보고 내가 채점해 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시험 그렇죠. 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놓다면 이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든지 아니면 점검한 결과들이 정말 정확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든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하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소규모 업체는 자체 점검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다 건물주들일 텐데. 네. 얼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건물 규모 뭐 비용도 사실은 이것도 점검 업체가 또 이제 점검 자격을 가진 시설 관리사가 예. 점검할 수 있는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량도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날림으로 조금 하면 더 안 되니까. 날림으로 안 되니까 물건 많이 받았는데 뭐 나는 하루에 일할 내 몸이 24시간 뭐 풀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많이 받아서 하면 부실하게 되니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칸막이를 쳐놨거든요. 예. 칸막이를 쳐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이 자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야를 딱 정해놓으니까. 건물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이제 자격만 취득하면 굉장히 높은 연봉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받게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또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뽑으면 되죠. 네, 인사정원 늘리듯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해줘서 네. 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이제 이런 관리사들이 이런 부분들도 또 열악해지니까. 청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사분들 중에서도 입장들이 달라요. 내가 오너인, 내가 이제 회사를 점검업체를 가지고 있는 시설 관리사분들은 시설 관리사들 계속 더 뽑아서 써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뽑아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적으니까 이분들을 너무 비싼 콧대가 높다. 네, 비싼 비용을 들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분들의 가격이나 대우가 이제 처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예. 또 그래서 이분들은 더 많이 뽑아달라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페이를 받고 취직을 하시는 이 시설 관리사분들은 예. 이렇게 많이 뽑으면 대우가 낮아지니까 많이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 관리사분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소방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저 요즘 뜨거운 그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으로 충분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런 부분들 좀 공급을 해주고 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가치에 대한 보상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점검 금액 같은 것들을 현실화 해가지고 예. 지금은 사실 민간의 점검은 거의 그냥 가격이 무한 경쟁이거든요. 저가 낙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심각해서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부실화가 된다라고 이런 부분도 있기 자격 때문에 좀 대여만 해주는 분이 많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자격을 같이 검증하실 수 있는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일단 이 비용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사실 잘 안 풀리네요. 그 점검의 난이도가 높습니까? 이거 무시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잡해라고 하는 그 사례를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가서 해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안으로 그냥 봐서 눈으로 봐서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감지기라든지 혹은 또 이제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화재 감지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신호가 제대로 가는지 수신반의 작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를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잘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려면 이런 부분들 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이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도 좀 점검하는 자격들을 좀 분리를 하자라는 의견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분리해야죠. 그래서 화재 강주비 밑에는 연기 한 번,
불 한 번, 대봐야. 대보는 거는 안 대표도 하고 저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대보러 가는데 왜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시스템을 뭘 봐야 되는지까지를 아는 사람을 보내지 말고 대보고 문제가 띠리링 울리면 그냥 나오고 안 울리면 여기 안 울린다고 할 때 그때 두 번째로 전문가가 와서 보면 되는데 왜 전문가가 그걸 다 200개 건물을 다 똑같이 돌면서 이걸 하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시설 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시설 관리에 이제 이 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중급 기술자나 이런 다른 기술 등급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하고 추진하고 관할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야 돼. 소방서장 네.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할 소방서에 이제 그 지역의 건물들에 대한 이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아서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하는 건 관할 소방서죠. 소방서. 네. 소방서가 지금 말씀하신 요거를 좀 바꾸려면 이건 이제 소방청에서 제도를 일단 바꿔야죠. 소방청. 네, 소방청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갖춰야 되고 뭐 그다음 또 이제 시설 관리사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들 또 뽑는 시험에 그래서 이 자격에 관련된 시험 제도도 또 이런 부분들의 취지를 살려서 예. 변경을 이제 시험 제도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인가요? 27년인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기존에 뽑는 시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실무적인 경험들이 좀 더 많이 있는 분들이 어렵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지금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아셔야 되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아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격이 굉장히 수요가 적다 그렇죠. 보니까 예.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변별력을 가지려면 시험을 더 어렵게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설 관리사로서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그러겠지. 공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쓸데없이 어렵구나. 쓸데없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현장에서 쓰셔야 되는 이런 지식과 기술보다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서 오히려 이제 실무적으로 경험들 책만 보고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 점검 일을 해보셨던 분 또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시험을 통과하시기 좀 유리한 구조로 실무 경험은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 업체에 시설 점검하는 시설 관리사가 있어야 되지만 이분 밑에서 또 팀으로서 현장에서 아까 조수들. 말씀드렸듯이 조수들. 감지기 찍어보고 현장에서 작동해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팀으로 실무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갖춰서 자격을 딴다면 가장 좋겠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완강기 설명 짧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 줬는데 네. 실제로 점검 나갔을 때 네. 저거가 짧은지 안 짧은지 보려면 던져보거나 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던져보지 않더라도 함에 기본적으로 열어보면. 아까 층수가 이제 나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층수가 사실은 그 층과 만나만 확인해 보셔도 사실은 밖에만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숫자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함만 더 높은 층수 걸 구해놓고 일부러 그걸 바꿔 껴놓을 정도의 수고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함만 확인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이 함이 그 층과 맞는 그 제품이라면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던져 보셔서 이게 충분히 바닥까지 닿았나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더 정확하고. 근데 지금 점검 시스템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호텔이나 뭐 이런 건물에 있는 안전 장비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퀘스천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스프링클러 뭐 화재 경보기 다 있지만 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왕관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있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분들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잘 이용하면 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시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그렇죠. 제대로 된 건 엄청난 아닙니다.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튜브를 타면 물에 안 빠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타면서 튜브를 타고 물에 떠 있으면서도 야 이거 구멍 나서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해드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소방 시설도 사실 항상 이렇게 불이 나면 지금도 이제 뭐 TF들이 가동이 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이제 검토를 하고 고민들을 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작동하고 기능해야 되는 것들이 잘 되고 있었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을 또 막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제도나 정책들을 막 더 쌓아놓기보다는 우리가 예. 기본이 돼야 되는 또 믿음을 줘야 되는 이런 작동해야 되는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부분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또 점검도 마찬가지고 또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예.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건물의 설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호텔 사건도 그렇고 아파트 밑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건 뭐 이번 호텔 화재는 경보가 잘 안 울린 것 같고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이제 꺼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오작동이 많아서 주로 끈다고 하던데 네. 꺼놓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점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그냥 민원 들어오니까 그냥 끄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꾸 오작동이 나니까, 예. 그죠? 오작동이 나면 오작동된 상태를 이제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이걸 끄고 점검을 하든 고치든 이런 과정에서 이 작동을 멈춰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그걸 교체하더라도 이게 계속 울리는 상태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꺼놓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일부러 꺼놔라라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거나 혹시라도 이제 상황이 해제됐을 때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정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남용해서 자꾸 울리니까 그냥 아예 꺼놓고 지내자 이렇게 이제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꺼놓을 수 있는 걸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데 사실은 이렇게 안 만들면 문제는 진짜로 오작동이 됐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이게 계속 울려야 되는 예, 상황들. 예. 또 아니면 내 건물에 이제 개보수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의 시스템을 잠깐 꺼놓고 이제 고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울리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잠가놓거나 꺼놓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끄는 것들은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관리자가. 외국은 그게 끌면 소방관이 와서 봐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끌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다던데요. 뭐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끈 상황을 소방서에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그 건물의 수신반의 정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속보 설비 같은 것들에 대한 예. 부분들이 소방서랑 연계되어 있는 건물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 쇼핑몰이나 뭐 대형 이제 일부 용도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험한 용도들 같은 경우는 건물에 화재 경보가 나면 이게 내 건물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예.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이 속보 설비를 소방서에서는 다들 제발 이 속보 설비 좀 법에서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방서에서? 왜냐면 오작동이 많아서 오작동이 많으니까 근데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울렸는데 안 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속보 설비로 해서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 중에 10건 중에 9건 이상은 다 오작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도 이것 때문에 불이 안 났는데도 안 나가볼 수 없고 또 문제는 이렇게 출동하다가 진짜 불난데서 출동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작동은 그럼 왜 나는 거예요? 오작동이 많은 게 문제 오작동이 아닙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화재 감지기 특히 이제 오작동의 문제는 화재 감지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센서가 많거든요. 너무 민감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 예.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이 감지기 자체가 불량이 난다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감지기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감지기 중에 환경적인 요인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뭐 습기에 취약하거나 먼지에 취약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연기 감지기나 이런 것들은 습기라든지 또 혹은 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먼지가 많이 나는 장소에는 먼지만 나도 불이 아니어도 오작동이 난다든지 한마디로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너무 싸구려를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싸구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지기도 사실은 굉장히 가격 그레이드가 넓고 그 다음에 성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감지기가 대부분 이제 열 감지기보다는 이제 연기 감지기보다는 또 이제 주소형 감지기라고 해서 감지기 하나하나에 주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 불이 나면 몇 번 어디 위치에서 이 방에서 불났네 이렇게 딱 확인이 됩니다. 네,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과거에는 그 예를 들면 이번 그 호텔 같은 경우도 불난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어진 아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감지 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810호에서 불이 났다고 화재 감지가 돼도 예. 810호에서 난지를 몰라요. 그냥 8층에서 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8층마다 다 똑똑 두드려가면서 예. 1번 호실, 2번 호실 다 들어가면서 여기서 잘못됐나 이걸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호텔 같은 데서 이런 오작동이 났을 때 객실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오작동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꺼놓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주소형 감지기는 어떻게 되느냐? 각 호실별로 다
그래서 810호께 딱 울리면 810호에서 불났구나 바로 확인이에요. 그 810호에만 가서 오작동이든 불이 나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연기 감지를 더 반응을 빠르게 한다거나 또 연기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면 이런 민감한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리미트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이 방은 원래 먼지가 많은 방이니까 요 정도에서는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금 더 올려놓는 이런 기능들까지 있는 감지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감지기가 소위 이제 몇천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예?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 건물 진짜 돈 들여서 안전하게 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감지기도 설치하겠지만 몇천 원짜리는 그게 후진 거는 허가를 내주질 말아야죠. 근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일정 성능 이상 또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의 감지기면 그것들 중에선 선택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아주 싼 음식부터 예. 정말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이 엄청나게 고가의 음식점이 다 같은 데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이라는 게 예. 가장 낮은 수준의 너무 커트라인을 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올라서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똑같은 성능을 만족하고 최저의 성능만 딱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더 싼 제품을 선호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들이 조금 더 낮은 제품들도 현장에서 쓰이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오작동이 많으면 엄청 불편하죠. 자꾸 울리고 그러면 얼마나 민원도 많고 그거 뭐 민원이 많아서 꺼놨다는 게 사실 꺼놓으면 안 되지만 이해는 돼요. 근데 오작동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거는 제품의 문제가 그런 건 허가가 되면 안 되거나 그런 건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또 돈 하나는 든다고 안 바꾸고 그냥 과학기술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오작동이 자꾸 나면 우린 입주민들부터도 싫어해요. 짜증내세요. 예. 오작동 나고 또 불렸어. 막 이런 것들 민원 넣고 막 난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불이 나고 나면 이런 것들 오작동 났을 때도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오작동이 나도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지. 오작동만 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니까 이분들이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죠. 입주민들이 와 평소에 찾아와서 오작동 나면 짜증내고 그렇다가 화재 났을 나면 때 이런 것들 왜 제대로 아니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작동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는데 요거 별거 아닌 화재였어. 금방 해결됐어 하는 게 오작동이 아니고 뭔가 항상 썸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안 들고 또 고장났네 이렇게 생각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오작동의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오작동이 자꾸 나니까 꺼놓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예. 아예 그럼 작동을 안 하게 하면 이제 진짜 불 나도 모르니까 예. 이게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불이 나도 안 집에 움직여요. 계시는 분은 또 오작동이겠거니 하고 안 안 도망가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말로 울리니까 미치겠다, 이번에는 진짜. 또 거짓말이겠군 이렇게 와. 생각하셔서 위험해지는 상황. 이게 두 가지가 정말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 오작동 나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 또 개선하는 부분들 노력을 하시는 것들 이게 사실 둘 다 좀 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보시기에는 같습니다. 오작동 안 하는 좋은 비싼 거를 달면 돼요? 그런 게 꽤 있어요? 훨씬 줄어들죠. 네. 오작동도 줄어들고. 오작동들고 제품의 고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훨씬 좋은 제품들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좋은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을 비싸. 어떤 제품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온갖 업체들이 이제 집중 포괄하죠. 야, 너 그거 확인되지도 않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공적인 영역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게끔 성능 기준들로 형식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소비자원 같은 데나 아니면 외국 같으면 컨슈머 리포트 이런 데서 예. 야, 자동차들 중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좋아. 이런 것들이 하듯이, 우수해. 이런 것들 하듯이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을 조금 더 민간 영역에서 오히려 정보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 형식 승인을 높이면 기준을 높이면 되죠. 안 돼요. 근데 형식性. 기준을 높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그런 기준들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것들은 성능적으로는 좀 더 우수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존의 이제 업계들이나 여러 가지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기존 거를 뜯어내고 바꿔라라고 하는 게 어려우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새로 짓는 거는 여기부터 해야 돼. 왜 아파트도 왜 주차장도 옛날
주차장을 이렇게 좁았는데 요즘은 뭐 좀 넓어지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성능적인 상향들은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성능들을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들 또 그래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을 통과한더라도 사실 제품의 품질들이 사실은 또 그걸 따라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스팅 받을 때 성능들은 나왔어도 이게 사실은 품질들이 균일하지 않아서 고장도 잘 나고 이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건물에서 이런 감지기들의 이제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왜냐하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이런 것들을 쫙 다 체크를 해보면 그때 네. 막 불량들이 나거든요. 얘는 진짜 불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쫙 달아놓아서 불량들이 막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업체들이 와서 너희들 거 불량이 났다 라고 하면 그 업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하냐면 그냥 그거를 똑같은 다른 감지기로 바꿔주고만 가요. 예. 아, 그럼 한마디로 똑같은 건데. 네, 그럼 똑같이 이제, 불량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제 약간 똑같은 제품인데 얘가 이제 불량이 근데 그 불량 나는 확률이 정말 다 멀쩡한데 한두 개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불량 나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쨌든 야, 품질에 대한 교수님. 관리가 조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엄청나네.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이게 어쩔 수 없다는 느낌으로 이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자동차 에어백 어떻게 터지고 충돌 시험하는 거 네. 100만 대 생산하면 100만 대 다 충돌시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랜덤하게 뽑아서 하지만 그거 우리 믿잖아요. 그럼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만들어 요건 괜찮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납품되는 거는 이렇게 분량이 많으면 이거는 커트 시켜야죠. 이 일을 근데 이건 상식인데 근데 이건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인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듣기에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이런가 싶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고 예. 뭐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느낌으로 봐서 이게 뭔가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왜 안 바꾸고 못 바꿔요? 누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만약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높은 성능의 성능 기준들을 상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소방법에서 쓸 수 있는 소방 제품,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들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일반 제품은 예. 고장나도 뭐 사실은 뭐 상관없지만 이런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 화재에 관련된 제품들은 잘못해서 고장나거나 큰일이죠. 성능이 확인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 이런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형식 승인을 받아야지만 네.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쓸 수가 품질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요? 네, 형식 거기서 다 승인할 때? 형식 승인하죠. 당연하지. 거기서 이제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검사 기준이라든지 예. 또 품질의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하려면 그런 기준들을 더 높이면 됩니다. 사실은 더 높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능 기준을 높이는 만큼의 이제 기술 수준이 높이 요구되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업체에서 또 그만큼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성능을 높여도 성능만 딱 높인 성능을 만족하면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품질인데. 또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야 어차피 우리는 70점이 커트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 100점, 90점짜리, 100점짜리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많이 선택될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야 70점 만족한 것 중에 이건 법적으로 이제 인정된 거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70점 되는 애 중에 제일 제일 싼 싼 거. 제품 이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기술이나 제도적인 부분들도 예, 있지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네.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쓰는데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건물주 혹은 또 이제 사용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법에서 쓸 수 있다면 저가 경쟁에 대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쓸 수 있다는 건 네. 오작동이나 이런 거가 충분히 확인된 거라는 입증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싼 걸 선택하는 건 소비자 잘못은 아니고요. 소비자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다만- 당연히. 물량을 검사하는 건 없나 봐요. 다만 오케이 받은 제품은 오케이여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처음에 성능 검사만 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회사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가. 그래서 기준에 만족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마트 분량 검사. 시식용 만두를 따로 맛있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러면. 이제 뭐 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 넘버링하는 것들은 사실 전수로 다
발급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 승인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 인증받은 제품이구나 하고 쓰는데 네. 그 형식 승인 스티커가 붙은 제품을 전수로 다 검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수는 아니어도 네. 샘플링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랜덤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형식 승인 해주고 나서 랜덤으로 수시로 검사해서 검사가 안 되면 6개월간 이 제품은 못 팔아. 뭐 혹은 뭐 이제 2번 걸리면 취소야. 3번 걸리면 이 업체에서 만드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돌아가는 거지. 당연히 형식 승인하고 나서 형식 승인 받은 스티커 니네 한 1년에 몇 개 만드니 2만 개 만드니 그 스피커 2만 장 갖다가 다 붙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작동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왜 그 랜덤으로 하는 거를 그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성능들을 확인하는 네, 게 예. 많이 알고 계시는 샌드위치 패널. 예. 항상 우리가 불나면은 이건 이제 네. 이 소방시설은 아니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이 샌드위치 패널 우리가 항상 불나면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였다라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샌드위치 패널이랑은 이제 복합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합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심재 부분, 그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부분도 화재의 저항성 있게 난연이나 준불연 이런 예. 성능들을 다 갖게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오케이를 받았어도 이 테스트를 받은 제품의 성능과 동일하게 제작이 돼서 현장에 시공되는지 이거를 다 샘플링을 해서 가서 들여다봅니다. 가서 시료를 건물에 이미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으면 그 건물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봐요. 테스트해서 성능이 안 나오면 야, 다시요. 그 업체 그때 제조했던 제품들 다 수거해. 혹은 다 이런 부분들 다 추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는 예.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높이는 게 당장 높이는 것들이 어렵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 현재라도 좀 더 제품의 어떤 신뢰성이나 작동성을 좀 전제하게끔 하기 위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샘플링 점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서 2번씩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된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점검을 이제 이런 것들의 확인 과정들,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샘플링하는 과정들을 하고 예. 있지는 않은 거죠. 자체적으로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까 건물에 이제 점검 제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설들이 예. 그런 소방시설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이상이 있으면 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그 화재 감지기가 실제로 형식 승인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불량이네. 네. 라는 게 발견되면 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건물의 관리자인데 이 방에 감지기가 이제 오작동이 떠서 불량이 났다라고 하면 그냥 그 감지기가 참말로 수십 개, 수십만 개 만든 것 중에 하나의 불량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다른 걸로 교체해서 갈아 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얘기한 대로 제품의 이상이 아니어도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제품의 이상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은 교환해서 바꿔 끼면 되는 건데 성능적인 부분의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별도로 들여다보기는 제가 이걸 아닙니다. 교수님한테 항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화재 연기가 아니라 먼지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형식 승인을 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근데 그거는 감지 원래 방식 그래요? 자체가 예. 감지 방식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제 빛을 쏘거든요. 예. 여기서 빛을 쏴서 반대쪽에 빛이 얼만큼 들어가냐. 그 사이에 간섭이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연기 같은 것들이 그 사이에 빛이랑 빛 사이에 간섭이 생기는 생기면 거니까. 빛이 통과되는 양 이만큼 주면 이건 연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감지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먼지나 연기를 쌓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이 감지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들은 뭐지? 아까 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열의 온도 차에 의해서 예. 또 아니면 특정한 온도대가 되면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 방식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불꽃이 보이면 이 불꽃의 파장에 반응을 해서 또 감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많은 곳에 많이 나는 곳에 이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오작동이 많다라고 그러면 예. 다른 유형의 감지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좋은 먼지가 거죠. 많이 날 것 같은 예. 것은 근데 이제 바꿔야지. 다른 감지기 같은 경우는 더 비싸니까 더 비싸고 이런 것들이 또 설치에 대한 또 이런 이 적응성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오작동을 아까 말씀드렸지 그 제품의 이상이 발생하는 거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거고 네.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들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 이런 다양한 감지기군들 중에 비용이라든지 또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부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답답하네. 같습니다. 뭐 교수님이야 뭐 바꾸자고 맨날 하시겠지만 안 바뀌는 현실이 뭐. 그래서 사실 아까 답답하네. 잠깐 말씀하신 뭐 좀 것처럼 진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전기차도 사실 전기차 화재만 해도 말씀드릴 게 진짜 한보따리인데 사실 뭐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전기차 화재가 나니까 뭐 여러 가지 화재 대책에 대한 부분들 막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프링클러만 잘 터졌으면 사실 그렇게 큰 화재가 그렇죠.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 위험하고 뭐 전기차 보면 옆에도 안 세운다고 하시고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꼭 맞진 않아요. 사실 전기차가 아니어도 다른 일반 차량이 화재가 났었어도 이런 기본적인 설비들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돼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성능 또 작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높이는데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안전 이 오작동이 계속되는 문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완전 기본적인 건데 사실 이거는. 총체적으로는 왜 네.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감지기 제조업체 사장이라도 대충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만드는 게 대충 원가를 만들어도 줄이는 법이니까. 작동하고 돌아가고 판매하는데 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 힘 빠지게 비싸게 만들어봐야 안 팔리면 나 망할 그렇죠. 일이니까. 나만 장인 정신을 네, 발휘할 이런 수가 상황에서는 없잖아요. 각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교수님도 보면 혹은 오늘 내가 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하나가 지휘를 해서 야 이거 기준 높여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지 이대로 도와서는 지금처럼 계속 돌아가겠구나. 예. 감지기는 예. 계속 예. 삑삑 울리고 그러다가 꺼두고 그러다 실제 불나면 감지기 안 작동하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초등학생도 드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소방청장입니까? 소방청장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아니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방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왜 이거 되는 거죠 아는데 왜 승진한 소방관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점검 제도도 개선하고 뭐 성능도 감지기도 사실 또 이런 감지기 말씀하신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R&D 연구들도 막 하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그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사실 눈에 보이게끔 성과가 나온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그만큼 이런 부분의 성능을 개선, 오작동을 이제 줄이는 성능을 개선하는 것들이 쉽지 기술이 않다? 쉽지 않다. 첫 번째는 예.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연구를 했으면 뭔가 쓸 수 있는 연구로서 뾰족한 것들이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성과가 정말 안 나오니까? 아쉽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를 물론 국가의 R&D 같은 경우는 발전적으로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기술로서 정립이 돼도 좋고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 기초 연구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로 좀 쓸 수 있는 어떤 성과물로서 좀 구체화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스스로 연구 개발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 내가 보니까 업체들이 영세한 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화재 감지기가 좋은 게 없나 봐요. 다들 모든 수입- 나라가 이고민이에요. 그러면. 수입해오면 안 됩니까? 다른 나라 제품들 중에서도 성능들이 더 뛰어난 제품들도 있죠. 더 좋은 제품들도 있고. 그럼 네. 수입해다 써야지. 옛날에 우리나라 국산 소총 문제 있을 때는 나라 지키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 소총도 수입해다 썼잖아요. 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화재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좋은 점인데. 국산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비싸서. 이제 그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 사실은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자생력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자국의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의 수단으로서도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면 소방 제품을 팔려면 우리나라의 형식 승인에 성능을 인정받아라 예. 라고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과 성능 기준들의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약간씩 미묘하게 다르고 또 우리나라의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 외국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분의 비용도 들고 사실 수요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 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용으로 내수용으로 이런 형식 승인에 맞춰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능해서 산업을 보호하는 데도 이해됐어요. 기능을 했지만 예. 이게 예. 이제 외국 가서 경쟁을 하려고 보면 예. 외국의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맞추려면 그럴 것 또 같네. 다른 개발을 해야 되니까 기술 격차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소방설비 업체 국산화하려고 국민들이 수십 년간 몰모트가 되어서 화재 현장에서 죽어갔던 거네요. 이거는 진짜 소방청이 뭘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은 뭐 이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형식 승인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훨씬 상향이 됐고 또 외국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네. 우리나라의 예. 인증을 외국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외국의 인증을 국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조금 적극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도입이나 제품 도입을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러네요. 경쟁을 함으로써 또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 보호만 한다고 이게 기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외국산 자동차 들어오면 현대차, 기아차, 뭐 대우차가 다 죽는다. 다 죽고 뭐 못 시킨다는 이유로 수입차는 관세도 늘리고 수입차 타는 공무원들은 파면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호해주는 동안 우리나라 유치 산업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괜히 가성비 떨어지고 안전성 떨어지는 거 타고 다니다가 많이 죽었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전공을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고급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찾는 시장들의 수요도 많아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값싼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말 내 건물에 정말 좋은 제품 쓰고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모르죠, 근데. 근데 이제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고 어느 회사 제품을 이 좋은지를 좀 알려주면 자기네 그거 쓰고 싶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회사의 그 제품이 좋은지 자체를 모르니까 좋은 걸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런 거거든요. 또 그러네. 그리고 또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능 좋게 만들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면 진짜 맞는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도 사실 시장에서 선택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못 만들겠다. 맞는 이런 말씀입니다. 것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 형성이나 또 생산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그 있습니다. 이해됐어. 소방청이 움직이기 전에 진짜 민간에서라도 뭔가 하여튼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자 리포트처럼 이거 진짜 우리가 해보니까 계속 불량 나. 이 브랜드 이 브랜드는 문제네. 요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에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쓸까? 그 소비자 리포트는 언더스탠딩에서 해야지 누구한테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안 하는 소비자 리포트를 그래서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한 2, 3년 전에 네. 소방 관련된 모 신문사에서 예. 이렇게 좀 소방의 장비라든지 소방에서 쓰는 소방관들이 쓰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그렇게 이제 제품별로 비교를 해서 예.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우수하다, 이런 건 이런 게 미흡하다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 신문사가 지금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막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온 업체들이 예. 고소한다, 고발한다, 너네들 그런 것들 확인도 안 된 것 너무 시달려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비교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이제 전문가분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 계속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시도는 했습니다만 또 이제 다시 묻혀지게 된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판단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뭐 판단이라고 하긴 뭐지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호텔의 시설 기준도를 높인다. 네.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다 법으로 쫓아다니면서 뭐든지 다 규제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는 게 돈이 되고 혹은 또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서비스가 좋으면 별 3개, 4개, 5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도 여기가 뭐 별로 표현을 못 하더라도 이 호텔은 스프링클러가 있는 호텔, 이 호텔은 뭐 피나는 계단이 몇 개 있는 호텔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우리가 많이 숙박업소 사이트 같은 데라도 가서 똑같은 값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돼 있는 호텔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정보들이라도 주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안전하게 야 이거 스프링클러 달아놔야 이게 예약도 늘어나고 하는데 하면 사실 달지 말라고 그래도 다실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뭐 의무화 하네 안 해네 이게 아니라 돈 된다고 하면 사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언더스탠딩이 또 나서야 됩니까 또? 바쁜데. 다 바쁘다고 안 나서니까 이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참. 어떡하지? 그럴 구멍밖에 야, 없네. 좋은 예.
좋은 거를 잡고 좋은 거를 잡고 선정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안 좋은 걸 지적하는 게 사실은 감식이. 개선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잘하는 걸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그러게, 또 그런 그러게. 것들을 가지고 또 본인한테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는 거. 또 못한 그러면서 또 이면에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잘하게끔 갖춰주는 거. 이런 양쪽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고민할 부분이 의외로 많네. 그러네. 그냥 단순히 배울 게 아니었네. 유치산업 보호하려고 예. 국산품만 쓰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다 고만고만한 가격 경쟁이 되면서 네. 진도는 안 나가고 수입품 쓰자니 답도 없고 어쩜 조금씩 바뀌겠죠. 언더스탠딩에서 뭐 안전 열심히. 분야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보다는 국민 생명이 중요한 거 그래.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자동차가 그동안 뭐 자동차는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 그렇죠. 않아도 그동안 그렇지 국민들 않냐? 괜히 더 많이 다치고 많이 죽은 거죠. 현대차, 기아차 살려보려고 하다가. 근데 이 화재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구나. 일단 교수님이 국회로 가셔야 되겠네. 소방청으로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 네, 아닌 것 이거 같습니다. 아닌 지금.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또 저 말고도 열심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전 또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일반인 분들한테 훨씬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러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역할이 사실 저는 사실 더 좋습니다. 사실. 네. 완강기 타실 때는 일단 로프를 바꿔서 던져야 던져서 된다. 길이를 확인해라. 일단 땅에 느낌상으로 아닐 떨어지지. 것 같은데 꼭 던져야 된다. 네. 그거. 경희대학교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